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럼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매매대금 아니에요. 경매대금이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최우선 변제는 소액이면서 전입신고, 우선 변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대항력이 경매의 경우 말소된 임차권이 소멸되냐 소멸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해서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보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밑에 있으면 뭘 한다? 소멸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이것을 꼭 지금 여기 첫 시간에 한 것 있죠. 이것이 주택임차보호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를 보냐면 강의노트 페이지 257페이지를 보세요. 257. 자, 거기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이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있고, 여기 건물이 있겠죠? 여기 건물에 2층이에요. 2층에 의뢰하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계약을 하고요. 여기서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전입신고.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여기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월세를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6월 1일에 기간이 끝났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했다 이 말이죠. 언제요? 여기 1월 1일 날. 그러면 아무튼 1월 1일부터 전입신고를 1월 1일 했는데 그러면 1월 2일부터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1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우선미대권이 있다 이렇게 보잔 말이죠. 알겠죠? 그냥. 근데 6월 1일 기간이 만료가 됐죠? 만료가 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그런데 갑이 보증금을 을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했죠? 이 집이 경매됐을 때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출 신고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돈 안 준다고 해서 이 사람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해봐. 이사를 가버리면 전입 신고가 아니고 전출이죠. 아까 말했죠. 우리 주택임차보호법은 전입 신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럼 이 사람이,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사를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상의 권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를 가는 것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해당 건물 소재지, 가장 중요해요. 소재지 지방법원이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요. 그래가지고 언제냐? 7월 1일 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딱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1번, 여기 봐봐요. 1번, 1월 1일부터 만약에 대항력과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 어떻게 해봐? 1월 1일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이요. 7월 1일 임차권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이 사람이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전출. 이사를 가도 되거든요. 전출해도 되거든요. 등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1월 1일 날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쭉 인정되는 거예요. 쭉. 그런데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대항력도 없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확정일자도 없었단 말이죠. 없었어?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7월 1일 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7월 1일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등기를 하고 전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전에는 없었는데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 그 다음날 아니에요.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이지만 등기는 그날부터니까 그날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등기란 이유는 그것은 이 사람이 보증금을 주니까 안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요. 보증금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지 않다. 왜요? 보증금은 안 주니까 등기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먼저 선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동시이행이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동시함일권에서 아주 중요해.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봐봐요. 우리가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은 등기가 돼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1억이다. 전세금도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요. 우린 등기부는 누구나 등기부를 떼볼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등기부를 떼볼 수 있죠. 그래 그 등기부를 떼가지고 딱 봤더니 얼마나 돼 있냐? 하나는 얼마나 돼 있고 1억, 또 하나 1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공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된다, 이 집에 있는 저당권이나 이 집에 있는 전세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경매가 되면은 법원에서 저당권자하고 전세권자한테 자동으로 배당을 해줘. 당연히요. 그런데 임차권은 뭐냐?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이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두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집이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이 임차인은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뭐라냐?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뭐라고 신고하냐? 내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순서에 의해서 나도 보증금을 배당해달라. 이걸 뭐냐?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채권이거든요. 배당을 요구해야지 돈을 줘요. 그런데 봐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죠. 등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당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와 똑같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등기부를 딱 떼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당연히 배당이죠. 당연히.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그런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안 된 채권 있죠? 임대차 있죠? 아무리 전입신고, 아무리 확정일자에 있다 할지라도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죠? 그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채권이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 간의 문제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처럼 나도 있다. 이걸 만천하에 알리는 거잖아요. 배당 요구를 하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 돈을 줘.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뭐 해준다? 배당을 해준다. 이란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요. 임차권 등기 후, 여기요. 새로 전입신고, 새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있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여기 지금 201호에다가 지금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한 거잖아. 201호에다가. 그러면 201호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사를 갔겠죠.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갔다 갈지라도 실제로 여기에서는 돈을 받고 나갔어요? 못 받고 나갔어요? 못 받고 나갔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는 임차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201호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죠?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아. 알겠죠? 왜? 이 사람이 지금 1,000만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뒤에 온 사람도 또 받으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2명이나 받게 되잖아요. 최우선을.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는데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 그런데 만약에 이 201호가 아니고 101호나 301호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당연히 최우선 변제를 받죠.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 다시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임차권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임차권 등기.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그 그림에 보면 임차권 등기 7월 1일 그 오른쪽 봐봐. 7월 1일. 그럼 뭐라 하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하고 보증금을 먼저 반환한 후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다?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무손 신고를 해도 전출 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그 다음 또 놨어. 또 하나. 뭐라고 쓰냐? 밑에 하나 쓰라고. 그 밑에 또 하나 써. 임차권 등기 후 새로 전입신고한 임차권 등기 후 새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최우선 X, 최우선 변제 X.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박스와 밑에 박스. 박스의 맨 밑에 별표가. 박스의 맨 밑에 금융기관 등은 돼 있어요?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 금융기관 동그라미하고 임차인을 대위 동그라미하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들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사 가려고 그래. 기간 끝나가지고 돈 안 준다고. 그냥 이사 가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는데, 금융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회수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냥 이사를 가려고 하죠. 그러면 의뢰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있죠. 우리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장 259페이지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요, 임차권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259페이지는 뭐냐? 그것은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 자, 보세요. 존속기간은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죠. 그럼 이것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알겠죠? 자, 1번. 자, 이거 봐봐요. 2번. 만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1년으로 정했다. 기간을. 그러면 2년 미만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임대인은 2년을 주장을 해야 되는가? 1년을 주장을 해야 되는가? 임차인은 2년을 주장을 해야 되는가? 1년을 주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하죠? 만약 1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임대인은 2년을 사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1년 살고 나가라고 주장도 못해. 임대인은. 임차인은 1년은 2년 미만이죠? 2년 미만은 몇 년으로 보죠? 2년으로 보죠? 그래서 2년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1년만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누가요? 임차인은. 다 주장할 수 있어. 임대인은 주장을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임대차 기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묵시적 갱신을 써 이코라고 법정갱신 이렇게요. 법정갱신 이렇게. 몇 페이지 보자면 지금 259페이지 보고 있죠. 가운데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했죠? 자, 이거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그 가운데 까맣게 된 거 바로 밑에, 법정 바로 밑에를 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기간이 끝나는데 임대인하고요,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요. 기간이 끝나기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또는요, 임차인은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사이에, 나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을 해야 돼. 나 어떻게 한다, 말을 해야 돼.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을 해야 돼. 알겠죠?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고, 안 나가고,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임차인은 나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록 두 사람 다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이 돼. 전에는 어떻게 해? 전에는요, 보증금이 1억이다. 그 다음에 차임이 100만 원이다. 전기세. 전기세는 임대인이 부담을 했다. 수도세는 임차인이 부담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1억이고, 이건 100만 원이고, 이렇게 전기세는 임대인, 수도세는 임차인,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3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전과 동일한 조건, 동일하게 연장이 돼.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존속기간은 전에는 몇 년이었죠? 3년이었죠? 3년이 아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 거야. 2년으로 봐. 그러면 문제는 뭐다? 임차인은 그러면 2년 동안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2년으로 보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 해지 통고를 하고 몇 개월 있으면 3개월이 있으면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임차인은. 그런데 임대인은 2년 살아라 당장 나가라 말 못해. 임대인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있으면 3개월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알겠죠? 몇 개월? 3개월.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있다 없다. 누가 있다? 임차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봐봐. 차임 등의 증감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는 보면 보통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하고 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100만 원? 그럼 어떻게 되냐 봐. 1억에 보증금 100만 원이죠. 이게 차임이잖아요. 여기서 증감청과 증액을 할 때는 5%, 여기 20분의 1, 5%를 초과를 못해요. 5%. 그러니까 만약에요, 또 1년 이내에는 안 돼요. 1년이 지나야 돼. 만약에 2년으로 계약 약정을 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후에 월세를 증액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월세를 증액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증액을 하냐?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5%니까 1억 500만 원.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105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야 돼. 만약에 10만 원, 20만 원 올려달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15만 원이 더 올라갔죠? 그러면 나중에 15만 원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래는 5만 원만 올려주면 되는데 15만 원, 20만 원 올려줬잖아요. 그럼 15만 원 더 올려줬죠? 10개월 더 살았어. 그럼 150만 원이죠? 내가 나올 때 150만 원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만 한다? 20분의 1, 5%. 그런데 봐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보험 몇 %냐? 그것은 100분의 9. 상가는 100분의 9. 여기서 몇 %다? 9%를 증액할 수가 없어. 상가는. 주택은 얼마? 20분의 1, 5%. 상가는 얼마? 9%. 알겠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이것은요, 지금, 약간요, 법이요, 약간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잠깐요, 줄을 그어요. 봐봐. 우리가 이제 하도 임대차에 대해서 말이 많죠. 보증금은 얼마냐, 월세가 얼마냐, 그 건물 인도 명령, 막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에 관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법원에 가서 다퉈야 돼. 그런데 법원에 가서 다투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너무 길어지죠. 6개월, 7개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하면 여러분 보면 여기 그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여기도 있나요? 법률구조공단. 그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또 각 시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냐? 이 변호사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조정을 해. 그래도 조정이 돼가지고 조정이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럼 뭐가 똑같냐? 판결문하고 똑같은 요력을 줘버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굳이 재판해가지고 막 시간 오래 끌 필요 없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둘이 만나면 어때요? 열흘 만이라도 끝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래. 이게요, 이번에 아직은 법이 시행 안 됐어.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6월 1일부터가 시행을 해. 그래, 내가 미리 해놓은 거란 말이죠. 어차피 내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를 줄을 거냐? 제14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죠? 주택임대차는 봐봐. 첫 번째로 가운데 보면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딱 그것만 줄고.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이에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이것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점에 끝에 봐봐.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의 지부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죠? 그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거기까지 줄 거. 둔다에다 동일하면 둔다. 동일하면 거기다 써 둘 수 있다 X.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도.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부터는 어디 가냐? 여기 법률구조공단 있죠? 거기에 가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 간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그냥 뭐 한다? 이걸 조정위원회가 하는데 거기다가 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 각 시도에 무조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이 있는 데는 다 뭐가 있어? 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시 또는 어디죠?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죠. 이런 데는 뭐 한다? 이런 데는 그 지방자치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말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도에다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면 둘 수 있다죠. 여기는 뭐다? 써 거기다 둔다 X 둔다. 그러면 안 돼. 둔다. 우리 시도 있죠.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도에는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요. 그런데 여기 봐봐. 우린 전국의 가격 법률 구조 공당 지부에는 무조건 뭐다?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다? 둔다야. 그런데 시도에는 뭐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있죠. 시청 있죠. 시청에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조정위원 봐봐요. 심의 조정사항은 뭐냐? 1호 14조예요. 1호, 2호, 3호, 4호로 봐봐. 1호, 2호, 3호, 4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것. 알겠죠? 이런 1, 2, 3, 4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자, 그 다음에 사항 봐봐. 사항은요.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 담당자는 다른 직무를 뭐 하면 안 된다? 겸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16조로 봐보세요. 16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알겠죠? 5명 이상 30명 이하.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 밑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돼 있나요? 거기에 왜 보면 3호 봐봐. 3점이라고 돼서 3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그 다음에 뭐라 나왔죠? 줄거 공인중개사로서 주택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 몇 년 이상? 6년 이상. 6년. 이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뭐가 될 수 있다?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 3번에요. 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6조 6항 봐. 16조 6항. 알겠죠? 그 다음 16조 7항 봐봐. 7항.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회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3년.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알겠죠? 3년하고 또 3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16조 사항을 봐봐. 16조 사항. 16조 사항이란 뭐라 했죠? 위원장은 어떻게 하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만 한다? 호선한다.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뽑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기는 몇 년이다? 3년이다. 이 정도만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그 밑에 봐봐. 19조 봐봐. 19조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어떻게 한다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 그럼 맨 끝에요. 어떠한 지시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지시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조정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나요? 조정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정의 신청을 보면 제21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 보면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줄거 해당 주택의 소재지요. 해당 주택의 소재지지. 그다서 임대인의 주소지 X.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알겠죠? 임차인의 주소지 그러면 안 돼. 임대인의 주소지 그러면 안 돼. 알겠죠?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이나 시도 조정위원회 분쟁의 조정을 말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사망 봐봐. 사망은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청을 각하한다. 줄거 봐. 신청을 각하한다 이 말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기다 1호 줄거 1호 이미 동그라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 그러니까 해당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됐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나만 정확히 알면 돼. 6호는 뭐죠? 6호는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몇 회 이상
신청해놓고 2회 이상 불출석하죠. 알죠? 그럴 때는 뭐죠? 뭐를 한다? 신청을 각하고 5.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아무런 통지하기. 봐봐. 내가 이러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여기 면장님이 뭐냐면 임대인이에요. 그럼 봐봐요. 내가 신청을 하죠. 왜냐면 보증금 안 주니까 보증금 달라고. 그럼 나를 신청이라고 하고 신청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피신청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했는데 피신청인이 아무런 말이 나 싫다고 거기 나는 그냥 재판을 한번 했지 나 그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며칠 이상 아무 말이 없다. 7일 이상 아무 말이 없으면 각하를 해버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처리기간 봐봐. 처리기간은 어떻게 됐죠? 23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그냥 빨리 끝나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며칠을 연장한다? 30일. 알겠죠? 30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그 다음 페이지 7.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25조 제1항을 봐봐. 조정위원회는 해당 문제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은 조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8호 조정의 성립 봐봐. 26조 1항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2항 봐봐. 2항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수락의 의사를 뭐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그냥 구도 아니에요.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여러분요 26조 2항 중요하단 말이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죠. 조정이 됐는데 당신 이거 이렇게 조정됐는데 어떡할 거요? 그런데 서면으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거부한 것으로 본다. 거부 동그라미하고 거기다가 수락 X라고 써. 거부에다가 뭐라 쓴다고? 수락 X.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3항은요? 3항은 보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죠.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집행력 부여 중요하죠. 27조로 보면 첫 번째 줄 가운데 봐봐. 조정서의 정보는 찾았어요? 조정서의 정보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수락을 해서 조정서가 작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거기 주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퀄 판결문 이 말이죠.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27조 맨 끝에 27조 첫 번째 조 맨 끝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사무국 그래가지고 14조 사무국 그래서 14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3항 보면 뭐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그 다음 장 보면 당연히요 조정위원들은 12번 봐봐. 12번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요. 14번을 봐봐요.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요? 국가가 지원해요? 국가. 14번 15조 예산의 지원이죠. 국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 알겠죠? 국가는 예산을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지원한다?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 알겠죠? 이거 여기까지로 몰아간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요. 봐봐요. 지금 이제 바로 본단 말이죠. 상가하고 비교가 되는 것만 몇 가지 얘기해. 주택하고 상가는 여러분요 똑같아요. 알죠? 똑같으니까 우리가 굳이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큰 틀은 똑같으니까요. 큰 틀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죠. 자, 봐요. 공통적인 것을 먼저 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보면 여기요. 여기 보면 주택 있죠? 주택은 뭐가 있다? 주택은 대항력 있죠? 대항력 요건이요. 대항 요건은 뭐죠? 건물의 인도,
플러스 뭐다? 전입 신고죠. 전입 신고. 신고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 경매등에서 최우선 변제권 있죠? 최우선 변제권하고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있죠?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은 뭐죠?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이면서 그 다음에 뭘 한다? 전입 신고를 해야죠. 우선 변제권은요? 전입 신고죠. 대항력.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확정 일자를 여기서 어디서 받는다? 어디서 받냐면 법원이라든가 등기소라든가 이런 데서 다 받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가 상가는요, 상가. 상가죠? 상가는 어디서 받냐? 상가는 대항력권이 건물을 상가 건물에 인도받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신청, 이렇게, 신청, 이렇게. 또는 등록, 사업자 등록 또는 신청. 최우선은요, 최우선은 똑같아. 똑같아. 알겠죠? 소액 임차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여기는요,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똑같아. 그러니까 신고라는 말을 뭐로 가져가면 돼? 뭐로 가져가면? 사업자 등록으로 가져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럼 큰일 나. 우리가요, 이 사업자 등록을 내가 왜, 우리 법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렇게 돼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러면 안 돼.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례는 법조문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최우선 변제고 여기를 우선 변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소액이면서 전입 신고를 해야 되죠. 우선 변제는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신고 대신에 뭘 한다? 사업자 등록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상가에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간다?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해. 그런데 주택은요, 법원이라나 등기소라든가 공증인 사무소, 그 다음에 또 뭐냐, 주민자치센터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과 상가가 차이가 있고, 또 주택과 상가는 또 어떤 것이 또 있냐면, 주택은 기간을 정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를 몇 년으로 보죠? 2년으로 보죠. 상가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는 거예요. 1년. 알겠죠? 1년. 둘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 주택은 우리가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여할 때는 얼마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20분의 1. 몇 퍼센트다? 5%죠. 여기는 얼마다? 100분의 9. 몇 퍼센트다? 9%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9%.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몇 가지만 차이가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물론 주택과 상가도 둘 다 뭐가 있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고 둘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차이는 뭐냐? 큰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상가는 벽이 있어요. 이렇게 벽이. 상가는 이 벽을 넘어와야지 법의 보호를 받아. 법의 보호. 상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상가는요. 이 벽이 뭐냐? 이 벽이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적용 범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서울시죠. 서울시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이니까 경기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냐? 광역시죠. 광역시하고요. 여기는 네 가지죠. 어디죠? 광주광역시.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여기 용인시. 그 다음에 안산시. 그 다음에 김포시 이렇게. 김포시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4억이고 여기는 3억이고 여기는 2억 4천이고 여기는요. 기타는 1억 8천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 원주시라든가 포항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다? 그럼 뭐 전라도 목포시라든가 이런 것은 1억 8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냐?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우리 상가에만 환산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떤 경우냐? 케이스가 A라는 케이스가 있고 B라는 케이스가 있죠? A라는 케이스가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50만 원이다. 여기는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억이다. 400이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는 보증금 2억이죠. 2억에다가요,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냐? 150에다 곱하기 100을 해. 150만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거 얼마죠? 1억 5천이 되죠. 1억 5천.
1억 5천에다가 2억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총해서 3억 5천이 돼서 3억 5천. 여기는요, 보증금 5천에다가 월세 400이죠. 400에다가 100을 곱해.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 100을 곱하면 이거 얼마가 돼요? 4억이죠. 4억에다가 5천을 더해. 그러면 얼마가 돼요? 4억 5천이 되죠. 4억 5천. 이런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을 법을 보호로 못 받아. 여기는 보증금이 더 적죠? 그래도 못 받아. 여기는 이것을 뭐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가는요, 희한하게 이 환산 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4억 원 이하가 됐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만약에 4억이 넘죠? 여기를 들어오지 못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지를 못해. 받지를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예 법을 보호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몇 가지가 뭐냐?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몇 개가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이런 경우는 원래 법의 보호를 못 받죠? 받는데 여기서 대항력이라든가 대항력을 받는데 여기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은 못 받아. 알겠죠? 이런 것은 못 받아. 대항력 받고 그 다음에 권리금하고 그 다음에 5년 기간의 5년 보장 그 다음에 5년의 갱신 요구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 이런 몇 가지는 이런 것들은 보호를 받아.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3억 5천이죠. 3억 5천 경우는 이런 것들 다 보호를 받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4억 5천이 돼버리면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호를 못 받고 몇 가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봐봐. 266페이지 상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죠? 환산 보증금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차임 곱하기 100 이래가지고 서울시가 얼마? 4억. 과밀역적권이가 얼마? 3억. 광역시 기타가 얼마? 2억 4천. 기타가 얼마? 1억 8천. 이 범위 내에 있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맨 끝에가 중요해. 맨 끝에 제3조 맨 끝에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5년 기간 보장 알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끝에 보면 권리금 이런 것들은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거기다 써 우선 변제권 X 최우선 변제권 X 이렇게 써. 우선 변제권 없죠? 최우선 변제권 없죠? 이런 것은 없어. 뭐만 적용된다?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5년의 기간 보장, 그 다음에 권리금 이런 것만 적용이 돼. 나머지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항력하고 권리금은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나머지는요 다 똑같아.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거 뭐 주택과 공통 다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볼 필요가 다 똑같으니까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269페이지 봐봐요. 269페이지 보면 여러분 거기 뭐라 나왔죠? 세 번째 보면 임대차 기간이라고 돼 있죠. 임대차 기간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공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택은 몇 년이죠? 2년. 상가는 몇 년? 1년. 이것만 알면 돼.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270 여기 보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270페이지 돼 있죠?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알죠? 거기 보면 별이요 2개가 빛나고 있죠? 그럼 여기 봐 이제 이것은 뭐냐? 이것은 계약갱신 요건은 뭐냐면 주택에는 없어. 주택에는 어디에는 없다? 주택에는 없어. 어디에만 있다? 상가에만 있다. 어디에만 있어? 상가. 봐봐. 주택에는 없어. 봐봐.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 갱신을 요구하죠? 그러면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해.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이 계약갱신은 몇 년을 범위하느냐?
최장 5년의 범위가 있어. 5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계약을 90년에 했다. 90년 1월 1일이다. 그럼 95년 1월 1일 이 사이, 이 5년의 기간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해요. 그럼 만약에 임대라고 임차라고 1년만 계약했죠. 앞으로 몇 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해. 그러면 다시 최소한 몇 년 이상? 1년 이상 단위로 연장이 돼. 그럼 만약에 여기서 1년 했는데 3년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몇 년을 더 요구할 수 있죠? 1년을 더. 그리고 5년이 지나죠? 그러면 원래는 갱신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나죠? 그러면 임대인이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째 되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만약에 너 나가 그러죠? 그럼 이제 5년째 되는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5년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몇 년 단위로? 최소 몇 년 단위? 1년 단위로.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내가 이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임차인에게 있어. 그것을 계약 갱신 요구해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엉뚱한 일이 있어. 엉뚱한 걸 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어. 그것이 시험이잖아. 그것이 바로 봐봐. 거기 270페이지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거기에 보면 뭐라 나왔죠? 그 박스 밑에 봐요. 박스 밑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있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암기법 3부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다. 알겠죠? 3부가 뭐죠? 3부가 뭐예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잖아요. 3부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다. 이렇게 처리. 3이 뭐냐? 3이 이로 봐봐. 몇 개의 차임을 연체했다? 3기. 상가 임차인이요 3번 월세를 연체. 연속 3번이 아니고 봐봐. 이런 경우 봐봐. 1월달 한 번 안 내고 4월달 한 번 안 내고 6월달 한 번 안 내고 9월달 한 번 안 냈어. 그럼 몇 번 연체했죠? 4번 연체했는데 이 사람이 2번 줬어. 2번 거 줬어. 그러면 2번만 연체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3번 이상 연체가 돼요. 돈은 안 줘야 돼. 근데 연체되는데 어제요? 2달 건 미리서 줬어. 그럼 몇 달 것만 연체가 됐죠? 2달 것만 연체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까지 몇 개가 돼야 돼? 3기. 4, 2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3부 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그러면 5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갈 수 있어. 세 번째 합의로 보상을 해. 합의로. 그 다음에 4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그러면 절대 안 돼. 동의 없이 전대차하면 민법에 의해서 해지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동의 없이 전대차 그러면 안 돼. 5호 고의나 중대한 과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 줄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죠. 파손 봐봐요. 그럼 이것 때문에 작년에요. 박문관 모의고사인가 올해 거기도 나왔던데 봐봐. 여러분 봐봐. 이 말이 뭐죠? 봐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하죠. 그럼 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뭐예요? 고의 또는 뭐죠? 중대한 과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파손이 되면은 갱신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봐봐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보면 뭐죠? 모의고사 보면 꼭 뭐라고 나오냐? 고의 또는 경과실 이렇게 경과실로 파손. 경과실 여기 이런 봐봐. 고의로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갱신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경과실의 경우도 갱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갱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경과실, 이게 고의가 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 때는 갱신을 해줘? 어떻게 할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경과실로 파손 이렇게만 파손하면은 갱신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이 세 가지는 갱신을 안 해줘도 돼요. 고의나 이것을 또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의가 있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갱신을 안 해준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경과실로 파손 그러면 갱신을 해줘야 된다니까. 경과실로 파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만 그러고 여기는 고의 또는 경과실 그러면 경과실은 여기가 고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안 해주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호는 뭐죠? 6호. 뭐죠? 일부가 멸실됐다. 멸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7호가 또 중요해. 7호는 뭐냐면 임대인이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야. 뭐라고?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에요. 또는 뭐라고 됐죠? 대부분. 또는이 아니라고. 먼저 일부가 아니라고.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가나다 묶어. 가나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게 문제죠. 봐봐요. 여러분, 우리 상가 건물 있잖아요. 상가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갑이 을이 너무 미워. 그럼 뭐라 하냐? 우리 재건축할 테니까 나가시오. 갑자기. 기간이 아직 5년이 아직 남았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2년 기간 남았으니까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되죠. 옛날에 뭐냐면 재건축이나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너 나가라.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됐어.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걸 악용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목, 나목, 다목 이 세 가지를 최근에 신설을 했어. 그냥 재건축 철거가 아니고 봐봐. 가목 뭐죠? 처음부터 을하고 갑하고 계약할 때 처음부터 고지를 해야 돼. 나중에 이 집 3년 뒤에 철거할지 모르는데 그때 괜찮겠느냐? 처음부터 계약 체결 당시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계약 체결 당시 고지를 해야 돼. 그렇게 돼 있나요? 두 번째, 여러분 보면 공법에 보면 도정법이라고 있어. 도정법. 다른 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있어. 내가 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다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된대. 그럼 그때는 철거에 나가야 돼. 세 번째, 건물이 너무 나가서 건물이 너무 나가가지고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 무슨 이해되죠? 그럴 때 뭘 한다? 그럴 때 뭐를 해? 그럴 때는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없으면은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재건축이 아니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해야 돼.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호가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할 때 3년 뒤에 재건축할지 모르는데 괜찮겠냐 미리서 고지해야 돼. 또는 건물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야 돼. 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야 돼. 이럴 때만 중간에 나가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약 갱신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의무를 현재 위반한다. 이런 경우. 그래서 여기요 여러분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다른 것은 다 똑같아. 다. 이러면 그 다음 장 272페이지 한번 봐봐. 27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272페이지 보면 차임 등의 증감청권,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한번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 장 봐봐요. 최우선 변조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최우선 변조권 상가를 봐봐. 상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상가 박스 한번 봐봐. 박스. 상가는 약간 다르죠? 서울시에서 6,500에서 2,200. 그 다음에 과밀일적권요 5,500에서 1,900, 3,800에 1,300, 기타는요 3,000에 1,000인데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세종시라고 되어 있나요? 세종시? 박스 안에 세종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종시는 주택만 있고 여러분 상가에다 써. 상가에다가 세종시 X라고 써. 세종시는 상가에는 세종시는 없어. 주택에만 세종시가 들어가. 그 273페이지 두 번째 까맣게 된 거 법조문 밑에 보면 서울시 과밀일적권역 광역시 플러스 빅4 그 다음에 세종시라고 되어 있죠. 이 세종시는 주택에만 들어가고 상가에는 세종시가 안 들어가. 상가에서는 세종시가 어디로 가냐? 기타로 가. 기타. 그냥 기타에다가 써. 세종시라고. 기타. 상가에다가 세종시는 기타로 들어가. 기타. 됐죠? 나머지 다 놔두고. 자요,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 275페이지. 그럼 275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오죠? 권리금이라고 나왔죠? 권리금. 그래서 상가에서는 여러분요 권리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1월달에 강의할 때 있죠? 권리금 거기다가 별 하나 해놔요. 그래서 권리금은 여러분 한번 이 조문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권리금은 뒤에 어디까지냐면
여기요 10조의 5까지 알겠죠? 그래서 권리금 10조의 3부터 10조의 5까지 너무너무 다 중요해요. 뒤에 페이지까지 다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건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요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봐봐 상가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뭐죠? 계약 갱신 요건 있죠? 삼부합동으로 파매된 걸 처리 중이다. 그거하고 권리금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권리금 규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은요 그러면 기초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권리금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0조 있죠? 10조 계약 갱신 요구권 있죠? 언제 그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상가하고 그다음에 주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요 5전반에 뭘 했냐면 가덕이 담보 있죠? 가덕이 담보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하고 그다음에요 집합권법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설을 했어요. 세 가지를. 이게 왜냐면 이 세 가지는 시간이요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가하고 주택만 벌써 해도 다 하지 못했는데 2시간이 걸리잖아요. 상가하고 주택을요 똑바로 하려면 4시간이 넘게 걸려요.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죠. 상당히 많은 양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최대 3문제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요 뭐죠 중개사법 있죠? 거기서도 약 3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적게 나온 것은 아닌데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양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전반은 이 3가지를 했고요. 야간반은 주택하고 상가 이 2가지를 2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야간반은 조금 힘들더라도 가등기, 실명권, 집합건물 있죠? 오전반에 녹화를 해놨거든요. 이것을 꼭 좀 보시고 주간반은요. 야간반에 해놓은 것을 이걸 2가지를 들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